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영희 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양 사장님하고 저하고 정말 늘 앉기만 하면 우리가 고민했던 문제들 하나가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종북이 뭔가. 나는 1999년 1월 16일에 들어왔거든. 20년 넘었거든. 우리 사장님도 들어온 지 오래잖아. 20년이 가까이 되어 오지.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오니까 종북 좌파가 어떻고 이런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날까지 살면서 우리 시각으로 보는 그렇지. 탈북민 출신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에서 어려서부터 젊은 날을 다 보내고 세뇌받고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난 우리 시각에서 보는 종북. 이걸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 왜 당신들은 그 종북 좌빨도 좀 까라는 거야. 근데 난 오늘날까지 종북 좌빨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 그대는 만났어요? 그래, 동안 만나요. 만나면 내가 막 열불나서 막 싸매. 나도 그게 종북 좌빨이라고까지는 아직은 내가 결론은 내리지 않겠지만은 공부를 많이 하신 교수까지 하신 분도 김일성이는 위대한 정치가라고 하는 사람이 다 있더라고. 그런 미친놈이 있으니 그런 말을 꺼내는 놈은 다 종북이요. 그렇게 봐야 되겠지? 그래, 그건 100% 근데 종북이요. 근데 또 다른 말로 들어보면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김정일은 또 끝없이 중호해. 그놈이 다 망쳤다는 거야. 위대한 정치가 김일성이가 잘 나가던 걸 이놈이 망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세습하게 됐는가? 이 본질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르시더라고. 그러면 어떤 걸 바라볼 때마다 종북이라고 생각돼요. 뭐 우리가 뭐 계속 그 남북 관계 문제 화두를 꺼낼 때 첫 마디가 비핵화 아니야. 예, 그렇지. 예. 비핵화. 90년대부터 떠들었으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한단 말이야. 예, 그렇지. 어? 예. 근데 여기 와보니까 무슨 한반도 비핵화라 그래? 그래. 근데 내가 척 듣는 순간에 저 새끼들은 저거 무슨 용어를 알고 쓰는 거야? 한반도면 그럼 남한도 핵이 있다는 소리야? 그렇지. 어? 거기 나도 제일 거슬리더라고. 북한 비핵화라 그래야지 한반도 비핵화라 그러면 안 되지. 김일성 족속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란 말을 꺼내든 게 부동의 첫째 목표며 마지막 목표인 쭉 일관된 전략은 주한미군 철수거든. 여기 이거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가는데 한반도 비핵화라 그래. 야 그럼 너네 뭐 몰래 숨겨놓은 핵이 있냐? 그럼 무슨 뭐 한반도 비핵화라 북한 비핵화라 그래야지. 없잖아. 한국에는 없잖아. 없으면 북한 비핵화라 그래도 왜 한반도 비핵화라 그래? 왜 돈태기를 같이 쓰자고 그래? 김일성이 조선반도의 비핵화하는 걸 한반도라고 고수로만 바꿔놓고 자꾸만 한반도 비핵화 할 땐 역증이나 나는. 글쎄 말이요. 지금 뭐 남북 관계에서 제일 큰 골칫거리가 그 국제 무대에서 제일 화두되는 게 비핵화 아니야. 비핵화지.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라 그래야지 한반도 비핵화라 그러면 그건 안 되는 말이지. 그러면 남한도 포함되는 소리 아니야. 그렇지. 근데 내가 가만히 보세요니까 북한을 찬양하는 놈이 이런 소리를 한다고 나는 그렇게 판단하거든. 근데 이게 정치계의 일각에서 한반도 비핵화하더니 이제는 범일반적으로 대학생도 한반도 비핵화 이 수로 정리부터 정확히 해야지. 근데 그 수로에 신경을 안 써. 정체성은 수로 정리부터 들어가거든. 내가 정리하는 건 한반도 비핵화라고 그 쓰는 놈은 나 종북이요. 나도 나의 기준에서 볼 때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그 사람은 종북으로 의심된다고 나도. 우리가 겪은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들어보나 마나, 그놈은. 덮어놓고 이건 무조건 정북이야. 그래. 왜? 김일성 주석이 제체제 수립 첫날부터 오늘날까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그 최종 목적 아니죠, 그놈들. 그게 최종 목적이고 조선연맹의 서의 3대 과합이 있지 않소? 북한 땅을 그 주체사상화하고 남조선 주체사상화, 온 세상 주체사상화, 남조선 주체사상화에서의 핵이 주한미군 철수거든. 그래. 그래서 수복하겠다는 그거거든. 그래서 반미, 주한미군 떠드는 거는 이거는 종북이다. 저희가 남북한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게 됩니다. 아니, 상식 있는 우리 남한의 국민들도 주한미군을 철수하자고 부르짖는 놈들은 다 그 정북으로 볼 거예요. 보겠지. 그 정북 좌빨이라고 다 그러지 않소? 좌익 세계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민족 공조. 이 민족 공조 좋다고요. 민족 공조가 좋은데 우리 체제가 한 체제면 북한도 저 자유시장 경제 체제고 그렇지. 남한도 체제의 혈액형이 같으면 같으면 민족 공조가 좋지. 좋지. 그걸 해야지. 민족 공조 나쁘다 할 사람이 어디 있어? 네. 근데 지금 현 상황은 체제 자체가 틀리단 말이야. 틀리지. 예? 우리하고 적조적인 체제냐. 자들은 사회주의 공산당 체제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고. 이 때문에 민족 공제가 우리한테는 어울리지 않단 말이야. 어울리지 않지. 하고 이제 저 주한미군 철수 반미하는 건 이거는 뭐 기정사실로 우리는 정북으로 보거든. 그래, 김일성 족속이 부동의 전략이고 최고의 전략이고 세습체제 유지의 탑에 있는 게 반제반미거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정북이다. 그런데 뭐 발언의 자유다 다 있다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둘러대는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말하면 정북 자빨머리를 한다고 또 까. 미군 철수하고 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는 놈은 그건 무조건 간첩이요. 간첩 아니면 간첩의 지시를 받는 놈들이란 말이야. 그렇죠. 자생적 무슨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경쟁력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민족 타령이요. 이제 말했던 거 체제의 혈액이 완전히 다른데 그걸 다 차치하고 그 자유민주주의 기치, 자유민주주의 위의 민족을 자꾸 넣는 것 정북이요. 무슬림은 정북이지. 우리 민족끼리 이거 김일성 족속이 제일 먼저 내놨거든. 그건 김일성이 먼저 그 7.4 공동성명 때 그거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민족 화해. 70년대 민족 화해. 그 7.4 공동성명에 딱 들어가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은 전략과 전술을 구분해서 올리기 위해서 끌고 나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그거고 정치 행위를 놓고 보자고. 그런데 범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의 체제 그 우월성에 대한 그런 것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덮어놓고 민족 공조, 공동 번영 우리 민족끼리 이걸 제창하는 거는 이건 정말 이 첨예한 자유냐 독재냐 하는 이 인류가 독재와 자유의 싸움이요. 이 순간에도 이렇게 하는 거는 독재와 자유라는 그 개념에서는 민족도 그 밑에 깔아야 된다니까. 독재는 무조건 없애야 된다니까. 그거는 뭐 자기 살면서 다 느꼈겠는데. 느꼈는데도 왜? 그래도 우리 민족끼리. 그래도 우리 이런 얼간이들이 많잖소. 이건 정북이요. 분명한 정북이며. 거짓 쓰는 정북이요. 그 반체제 단체요. 반체제 단체. 예, 이것들이 그 어떻게 영향력이 더 진짜 국익을 해치고 자유민주주의를 흔들 땐 반체제 단체로 넘어가지. 정북 좌파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단적 실례로 북베트남하고 남베트남 있잖아.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게 북베트남한테 맡겼잖아. 맡겼을 때 제일 먼저 정리한 게 그 정북 좌빨들만 먼저 소위 북베트남 공산당과 연결을 해가지고
저 남부 베트남에서 미군 철수시키는데 일조를 했던 그것들부터 결명시키겠다니까. 왜냐하면 그 정북 좌빨들이 거기 남부 베트남의 기득권 세력이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이젠 북베트남이 먹었기 때문에 야도를 가만두면 전에 북베트남 기득권 세력이 흔들린단 말이야. 흔들리지. 그러니까 이걸 다 제낀 거예요. 그건 또 미군 치하에서 살아도 봤으니까 북베트남의 그 저 독재에 들어가다 나면 얘들이 또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예. 정적 차원에서라도 그 좌파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암만 여기서 정북 행위해도요. 북한이 당신을 제 첫 번째 적으로 알고 있다는 걸 그걸 명심해야 돼. 그렇지. 그걸 명심해야 돼. 예. 한번 조국가 체제를 배반한 자는 또 배반한다. 공산주의자들이 계급론이 딱 이렇게 돼 있거든. 그다음에 또 아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떠드는 거 있지. 글쎄 뭐 방송에 나가서는 그건 모르겠어. 그러나 난 어떤 아니 방송에 나가도 나가도 옛날에는 북괴라 그랬어. 북괴라 그래. 북괴라 그래도 그 남한의 국민들이 뭐 욕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뭐야 그거? 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안 부르면 예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번져가고 있다니까. 어느 일각에서는. 글쎄 말이야. 94년도에 퇴진 김일성도 꼬박꼬박 김일성 주석이라 그래. 미친 거 아니요? 글쎄 말이야.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난 다 정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국가 간에 정식 마주 앉아서 회담하거나 외교적인 거 할 때는 그렇게 부른다 치자. 그 외에 저 북계 여정이 같은 것까지 나서서 대한민국 대통령들을 쥐잡듯이 말이야 무슨 삶을 소대가리 모여 그렇게 모욕을 주는데도 꼬박꼬박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불러대는 것 식자들이 더해. 정치한다는 측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거든. 난 이건 정말 싫어. 아니 그 북한의 김정은이라 그랬으면 그 이름만 불러주는 것도 감지독지지. 감지독지지. 이거는 우리가 볼 땐 정말 귀에 거슬리고 그런 사람 볼 때는 정북 성향이 있지 않나. 그래. 항상 거기에 대해서 아니 고찰하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뭐 문재인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딱 대통령이라 그래? 안 그래. 문재인이 땅, 윤석열 배당 이렇게 다 말하잖아. 그럼. 아니 그렇게 불러주는데. 그것도 공식적으로. 네. 그 조선중앙 TV에 나와서 그렇게 부르는데 왜 여기 나와서 뭐 김정은 위원장 호칭을 딱딱 쓰는 거야, 그야? 체제 대결에서는 이거는 상호주의거든. 항상 북한의 김정은이라 그랬으면 난 참 좋겠는데 국민들도 듣기 편안할 거예요, 그게. 그렇지. 또 다섯 번째가 뭔지 알아요?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북한 문제 해결해서 공산 중국이 욕할 놈을 자꾸만 떠드는 것. 중국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중국은 이렇게 볼 것이다. 중국이 우리 이걸 도와줄 것이다. 공산 중국이 욕할 놈을 자꾸 떠드는 것도 정북이 변종이라고 난 보거든. 대한민국 국가 자체가 자주 독립 국가인데. 그렇지. 왜 중국이 눈치를 보는 거야, 그야? 그래, 왜 자꾸 중국이 이렇게 나오고, 미사일 쏘면 중국이 이렇게 막아줄 것이다. 중국 국경절을 피해서 핵실험할 것이다. 무슨, 이거 제일 그러니까 이 4대 의식이 있지 않는가? 그 생각까지 들거든. 중국에 대한. 4대주의가 분명히 있고, 그건 그렇게 얘기하는 놈들은 다 좌파지, 좌파. 결과적으로는 정북인 것 같아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남한의 정치인이 아니고 중국의 정치인 같아. 정말 이건 싫어. 그 다음에 정북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는 북한이 저렇게 도발하고 미사일 쏴주고 핵 공갈을 하는데도 계속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대. 계속. 그건 뭐 분명히 그거 봤을 때는 정북이고 그건 저 반체제 단체에 이거 속한 놈들이요. 뭐 평화회담. 평화가 어디서 오는데 좀 알기나 알고 자꾸 평화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건 남을 뭐 가르치는 것 같아서 얘기는 안 가는데 평화가 어디서 오는 거고요. 그렇지. 평화는 힘에 의해서 지켜지는 거고. 글쎄 말이야. 부정이 저런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나갈 때 평화가 지켜지거든. 이런 체제 대결에서 승리가 없으면 생존도 없어요. 그래. 이렇게 문제를 세워야 되겠는데. 야, 이거 좀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이런 말 나올 때는 정말 대한민국이 너무 힘이 강해서 그러나 너무 그것도 정상국가라는 것도 인정하지만은 그래도 정말 여기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도 글쎄, 미친 개는 몽둥이가 제격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던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힘이 센 사람들이 포용 정책 한다 그러는데 포용 정책도 말을 들을 때 포용 정책이에요. 말을 안 들으는데 포용 정책이 먹힐 수가 있어? 저놈이 속이 빤한데 갈취하려는 게 뻔한데 승냥이를 포용해서 양념우리에 열 수 있어? 그건 택도 없는 소리 아니오. 응. 이거는요 이적 행위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 대한민국의 부는 공짜요. 그래. 그 다 국민들이 그 피땀 흘려 그래, 그렇지. 내 세금인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최근 들어서도 이렇게 질문도 받고 해서 정북을 좀 까라는 거예요. 왜 안 까는가? 까야지.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우리가 보는 정북에 대한 개념이 이렇다는 것.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정북이 세력이 커지면 고통은 다 고스란히 북한 인민들한테 돌아간단 말이야. 이 정북의 제일 심각한 피폐가 뭔지 압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이 없으면 뛸 데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현상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겁도 나고 위구심도 가집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뭐 민족 공조, 왜 우리 민족끼리 화합하자 이거 듣기 좋잖아요. 좋지. 그러면 남한 사람들은 북한 체제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민족 이 화합이라는 말에 다 현혹된단 말이야. 김일성이가 민족을 규정 지을 때 제일 처음 내놓은 원칙이 하나의 언어를 쓴다 그랬거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용어 쓰는 나라는 다 미국 민족이요? 그걸 아는지.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걸 아는데 역사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 역사가 한 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네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정북은 이제는 없어질 때도 되지 않았는가? 김일성 족속이 저 망해가는 판에 아직까지 정북하고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보기에 좀 안쓰럽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